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얘기해 볼까요? 그동안 자유한국당 얘기를 상당 기간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말이죠. 비상대책위원회 출범하고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아마 취임한 게 벌써 100일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을 제대로 혁신하고 있는지 그러지 못한 것 같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슬슬 내부적으로 이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논의가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며칠 전에 있었던 자유한국당 회의의 한 장면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생각이 다르다 이게 아마 느껴질 것 같습니다. 당 저주하고 당에다 침뱉고 탄핵에 앞장서고 했던 사람들 대응 각성하고 반성해야 돼요. 대통령이 뭘 잘못해서 과연 탄핵을 받았는가, 잘못한 게 뭔가, 탄핵받은 사유가 있었던가, 이 당이 탄핵했던 사람들이 당을 뒤시나갔던 사람들이 잘했던가. 들어와서 자기들 마음대로 돌아앉아가지고 위원장당 먹고 말이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이 이 지경이 되고 있다. 우리 비대위가 그동안 어떠한 보수 대통령을 위한 노력이나 과정이나 또 지금 여건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수 대통합이 뭔가 했더니 이 집 뛰쳐나간 사람 데리고 오는 게 저는 보수 대통합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국회 탄핵 표결이 있은 지가 벌써 2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입니다. 국민들이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것은 과연 탄핵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내연하고 갈등하고 이런 거 국민들이 바랄까요? 홍문종 의원과 정우택 의원 발언. 그 홍문종 의원 발언할 때 김성태 원내대표와 김병준 비대위원장 표정이 잡혔는데 뭔가 말은 하고 싶은데 참겠다라고 하는 기색이 역력해 보이는데 이상민 의원이 자유한국당 내부 사정을 잘 아실 테니까 어떻게 보세요? 정말 답답합니다. 그리고 한국당 앞날이 아직 캄캄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안에 한 지붕 두 가족인데 크게 봐서 이 감정의 골이 매우 깊고 또 중어심이 정말 크구나 이런 거를 느끼게끔 하는 지금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동안 김병준 비대위원장 체제가 이제 100일 좀 지났는데 예. 그동안에 김병준 위원장이 나름대로 노련미를 좀 저는 발휘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서 당의 갈등을 좀 잠복을 시켜놨어요. 그런데 아마 이제 친박계 의원들께서는 전당대회가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이게 내년 한 2, 3월이 되겠지만 그 작업을 벌써 시작한 거 아닌가. 그리고 사실 간보기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병준 비대위 체제가 우리가 처음에 걱정했던 것만큼 아주 이 단호하게 당의 어떤 변화를 쉽게 이끌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판단 아래서 이제 본인들의 생각들을 이렇게 표출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런 생각들이 표출이 되고 또 뭐 그게 이어져서 파문을 일으켜서 충돌이 되고 할 때 쇄신이나 변화는 또 도로와 미타불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한국당이 어디로 가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비대위 체제가 끝나면 결국은 또 친박, 비박 또 당권 주자들이 나와서 또 치열하게 갈등을 하면은 비대위가 했던 뭐 여러 가지 쇄신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쇄신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것들이 또 다시 뭐 백지화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늘 주장하지만 이 한국당은 해산이 답이다. 그러니까 인적 청산 해산하면 저절로 되는 건데. 조용히 그냥 조곤조곤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마지막 부분에 저는 아직도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해산해야 한다. 그 얘기를 또 하셨는데 말이죠. 같은 질문에 대해서 해석을 좀 해드리면 될까요? 예. 저는 굉장히 의도된 도발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문종 의원이 네. 일부 이제 진박이라고 불렸던 몇몇 의원의 이제 도발이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첫째, 우리의 우군들이 좀 생겼다고 하는 걸 확인했다. 최근에 이제 태극기 부대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뭐 전원책 변호사부터 시작해서 얘기가 있었고요.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른바 태극기 부대라고 불리는 이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다시 이제 복당하는 움직임들도 많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움직여도 괜찮겠다 하는 자신감을 좀 얻었던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둘째로는 지금 이제 김병준 비대위에서 당협위원장, 지금 조직
국정특강화 특위에서 해야 될 역할이죠. 당협위원장 교체 앞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사를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이 심사가 누구를 위한 심사냐, 이제 이게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 과정에서 이른바 이제 친박이라고 진박 공천을 받거나 친박이라고 불렸던 분들이 이 축출된다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당에서 바깥으로 내밀리는 이런 것들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하는 일종의 경고 사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때는 보수 개혁 쪽으로 방향을 잡은 듯 하다가 갑자기 보수 대통합으로 자유한국당이 방향을 틀면서 보수 통합의 대상에 태극기 부대도 포함된다라고 전원책 외부 조강특위 위원이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 나와서 이야기를 해서 네. 그게 이제 논란이 됐고 갑자기 또 전원책 변호사가 전원책 위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를 놓고 끝장 토론하자. 아마 그 이야기 듣고서 홍문정 의원이 저희 얘기한 것 같은데 저 상황 인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극렬 지지자 이분들만 보고 가려고 하는 건지 외연을 확대하려고 하는 정말 보수 통합이라고 말은 하는데 외연을 확대하려고 하는 생각은 있는 건지 이렇게 비판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대위 체제가 국민이 보기엔 좀 혼란스러운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뭔가 쇄신과 변화를 하기 위해서 비대위 위원장을 새로 모시고 또 심지어 노무현 정부에서 활동했던 분을 모시고 이렇게 가는데 그분께서는 처음에 인적 청산하지 않으신다고 하고 같이 재정립을 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주의 문제도 제기하고 뭐 이렇게 해서 예. 가치 재정립 예. 쪽으로 가다가 지금 인적 청산 쪽으로 좀 선회를 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인적 청산이 네. 핵심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런데 인적 청산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혼란스러워요. 왜냐하면 인적 청산의 칼날을 쥔 분은 또 청산과는 좀 다른 말씀을 또 하고 계셔서 그러니까 갈팡질팡하는 모양새가 돼버렸어요. 저는 아직도 뭐 좀 제대로 쇄신해줬으면 좋겠다는 기대는 갖고 있는데, 근데 인적 청산을 해도 쉽지 않습니다. 뭐 근데 워낙에 정치권에서 충돌이 말이죠. 있으니까. 네. 지금 정치권에서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렸던 또 바른미래당에 있는 의원들도 그런 얘기를 비슷하게 하는데 원래는 자유한국당 내 이른바 진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아주 복심이라고 불리고 지금거리에서 보좌했던 일부 정치인들은 뭐 정 그대로 하고 싶으면 그분들을 빼고 자유한국당의 뭐 중도라든가 또 이런 분들과 바른미래당이 통합하는 그런 형태의 정계 개편을 많이 염두에 뒀는데 최근에 자유한국당 내부 돌아가는 이야기 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자유한국당은 이대로 전당대회 하겠다는 게 아닌 건지 좀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관련해서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뭐 원외위원장이 주로 많이 좀 물갈이 대상이 되겠지만 위원장을 좀 갈고 뭐 현역은 몇 분이 뭐 대상이 될지 모르지만요. 그리고 나서 다시 전당대회를 합니다. 그런데 전당대회에 나올 분들은 뻔해요. 그 안에서. 바깥에서 있는 두 분이죠. 황교안 전 총리, 그다음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이 두 분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몰라도 나머지는 당 안에 계신 중진 의원들이 나오실 거란 말이죠. 홍준표 전 대표, 김무성 전 대표 뭐 이럴까요? 김무성 전 대표는 뭐 본인이 안 한다고 쉽지는 뭐 그런 하고, 이야기도 예. 하고 있고 쉽지는 않아 보이고 홍준표 전 대표는 저는 가능성은 있다고 예. 봅니다. 그런데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전대 출마. 그런데 저는 쉽게 당선되지는 못할 거로 봐요. 그런데 다른 분들 중진 의원들 이미 비쳤지만 정우택 의원, 뭐 홍문정 의원 또 이제 비주류 지금 그분들이 비주류 됐지만 비박 쪽에서 또 다른 중진들이 나온다. 그러면 국민들이 보기에 뭐가 달라졌느냐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인적 청산할 이유도 없어요. 해산을 하면은 저절로 다 흩어져요. 예. 그러면 다시 정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기승전 해산이시군요. 이상엽 의원님은 자유한국당 얘기가 나오니까 기승전 해산 얘기하시는데 전 김병준 비대위가 좀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자신감이 떨어지고 뭔가 혁신의 힘이 떨어지는 거는 지지율이 안 오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안 오르니까 우리 편은 어디 갔어라고 하면서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기에 태극기 부대가 딱 있고 그 세력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그걸 받아 얹어서 뭔가 보수대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지지율도 올리고 뭔가 정치적 제기를 하겠다 이런 구상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쉬운 길이거든요. 예. 김병진 비대위가 이렇게 쉬운 길로 갈 것 같으면 뭐하러 인적 청산의 문제라든가 보수 개혁의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좀 어려운 길을 가더라도 좀 보수가 혁신하고 뼈를 깎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는데 국민들한테 동의받지 못하는 방식으로 자꾸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 얘기하셨으니까 김병준 비대위원장 최근 상황과 관련해서 불편하신 길을 좀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 얘기 같이 들어볼까요?
중요한 그 위치에 있는 분들이 확인 없이 여기저기서 비대위가 하는 일이 없다 이런 식의 어떤 근거 없는 이야기로 당내에 여러 불협화음을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해달라 부탁 말씀드립니다. 단호히 제가 이야기합니다. 비대위나 비대위원장을 시험하려고 들지만은 저 정도면 상당히 강한 발언인데 저 이야기가 과연 당내에서 뭐 흔히들 하는 말로 먹힐지 다른 사람들이 저 이야기를 정말 경청해서 그대로 할지 이건 또 별개 문제 아니겠어요? 아마 의원들이 별로 무게 있게 받아들이질 않을 것 같아요. 무게 있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김병준 위원장께서는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데 왜 흔드느냐라는 경고의 의미로 저 말씀을 했지만 의원들은 왜 그러냐면 김병준 비대위 체제는 한시적인 체제다. 내년 뭐 2월이든 3월이든 새롭게 전당대회를 해서 이 다음 총선 때 공천할 체제는 따로 들어설 체제이기 때문에 김병준 비대위가 뭐 어떤 쇄신을 한다 한들 뭐 우리는 뭐 저분의 경고를 뭐 이미 임기가 있는 예. 분으로 생각하니까 아마 이렇게 무게 있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근데 우리 김성환 평론가가 정말 손쉽게 가지 말고 어려운 길을 쇄신을 하라 그러는데 저 인적 구조에서 쇄신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미 충돌하는 거 보세요. 무슨 쇄신을 합니까? 전부 반발하고 뭐 충돌만 하는데 정말 저분들이 같이 살려면요. 지혜를 모아서 당을 해산하고 자산 굽고 혼납하고 흩어지면 돼요. 그러면 인적 청산할 게 없어요. 저절로 청산이 돼요. 그리고 마음 맞는 분들끼리 좋은 분들끼리 신진하고 새롭게 야당을 건설하면 국민들이 아마 박수 보낼 겁니다. 그런데 예. 그게 정말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말이죠. 자유한국당에 정말 저렇게 인물이 없나. 보수 진영에. 김성태 원내대표 임기가 다음 달이면 끝난대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원내대표 뽑아야 돼요. 어쨌든 네. 기상일 의원이 그렇게 강조하시는 해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내대표 경선도 해야 되고 전당대회도 해야 하는데 거론되는 인물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나물의 그 밥이라고 얘기가 될 정도로 흔히 상상할 수 있는 인물들이 그대로 거론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게요. 뭐 유기준 의원 뭐 친박에서는 거론되고 뭐 나경원 의원도 이름이 나오고 강석호 의원 강석호 얘기나 의원도 비박에서는. 예, 뭐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른바 이게 이제 그 전대 전초전 성격을 갖고 있고 원내 지도부의 어떤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일대 좀 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던진 거는 당내에 저런 반발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예. 이른바 진박 몇 명밖에 없다. 내가 이걸 눌러줘야 되겠다고 하는 의도를 일단은 가졌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유한국당 그리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진영에서 대한민국 정치권의 보수 진영에서 보수 진영을 새롭게 일으켜 세울 과연 초인 잔다르크 같은 인물은 없는 것인지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런 모습을 좀 보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 내부 토론 아마도 정기국회 예산국회가 끝나고 나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